그럼 갓난아이에게도 자존감이 있을까요? 아니요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의 자존감은 순백의 도화지 같습니다. 자존감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자아 발달 과정에서 출생부터 18개월까지 해당되는 1단계는 자아 발달에서 신뢰 또는 불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신뢰와 불신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2단계인 3세에서 5세까지로 자아 발달의 자율성 또는 수치심이라는 두 감정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자율성은 자존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자율성이 커질수록 자존감 또한 탄탄해집니다. 따라서 인생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에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5세에서 7세까지인 3단계 또한 자아 발달에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능력과 죄책감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들을 모방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끝마다 왜?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도 이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왜?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기주도 능력은 물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엄마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혼이 나면 죄책감이 사로잡히면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엄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3단계까지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8세부터 아이의 세상은 부모라는 테두리부터 좀 더 확장됩니다. 엄마의 힘이 축소되고 학교와 선생님, 친구 등으로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지금껏 쌓았던 자존감을 밑바탕 삼아서 부모가 아닌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유아기가 빈 도화지에 자존감의 그림을 그리는 시기라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지금껏 형성된 자존감이 조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가 시작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자존감 또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불만, 이성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갈등,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저하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존감에 타격을 입기 쉽습니다. 이 시기를 아이가 커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꿈꾸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접한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지금 묘시는 표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대표적인 행동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당시의 자녀는 어떤 행동 유형을 보이고 있나요? 대표적인 행동 유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인한 자존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의존할 대상부터 찾고 실패에 인한 자존감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임에도 다른 사람의 탓이냐 원망을 하고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의 자존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정도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2문항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보기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2번이 해당되는 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의 문항입니다. 능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매 순간 과정을 즐기며 배우기로 결심한다. 자, 2번은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하거나 경기 중 득점 찬스에서 실수했을 때 우리 아이는? 3번입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번 시도할 때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에 대한 문항만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8가지 문항을 보시면서 각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설게 여겨질 뿐 사실 자존감은 아이에 대한 순수한 애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자녀의 자존감을 체크해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